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계 측량. 근데 정확한 용어로는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경계 복원 보통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도 많이 하죠. 예전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공기업이죠. 이 회사 기관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고요. 이제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아니면은 전답, 그냥 일반적인 논들이나 답, 밭, 이러한 시골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좀 있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 토지의 면적이 이거보다 조금 약간 상이합니다. 110평인데요. 그 뒤에 있는 부지 내 밖에 이러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약간 이 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지를 가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보이면, 이쪽이거든요. 저는 이 소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소나무 아래쪽인가 위쪽인가를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해보고 싶었어요. 왜? 어차피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경사가 있어요. 높이가 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높이로는 한 1m 전후로 되는 이제 약간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하시는 이제 전문가, 이제 소장님과 협의를 해본 결과 이쪽을 좀 깎아서, 이제 절토라고 하죠. 깎아서 최대한 여기다가 보강토를 쌓는 게 좋겠다 하고, 그 부분을 보강토는 수직으로 해서 흙 자체를 토사 부분을 이제 깎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흙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얼고 녹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게 되면은 서서히 무너지죠. 이제 그러한 부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토라는 것을 쌓게 됩니다. 보강토 블럭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가게 되면 결론은 보강토를 제가 이 부분에 연해 가지고 쌓을 건데, 그러면 내 땅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 기준이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서로의, 저는 이 내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비록 공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리죠.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면적이 뒤로 가면 더 좋을 거고요.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 소유에 있는 토지가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위임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 어디가 되는 것이죠? 네, 옛날로 말하면 대한지적공사죠.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다 해서 이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 사이트는 해당되는 지적 측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내가 이제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고 해서 해당되는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은 수의 이제 국토정보공사들이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기 때문에 약 2달 또는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해당되는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국토정보공사죠.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수료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분할하는 경우,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계복원측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경계복원측량은 필지별로 해가지고 가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서 수수료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접수를 하니까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를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콜센터에서 언제 정도의 네, 측량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그 날짜에 반드시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자니까 신청자한테 반드시 입회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렇게 차량 이렇게 이런 차량 보셨을 겁니다. 국토정보공사라고 해서 세 분이서 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서 나오십니다. 근데 저 이제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소나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략 이 지점이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의 경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죄송합니다. 좀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요 지점인데 이게 아니고 시험이 아니죠. 측량을 해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기점을 해가지고 뒤로 1.5m에서 2m 정도 뒤로 후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1.5에서 2m 정도에다가 이 가로폭이 약 15m, 제 부지가 한 17m, 18m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 공용으로 쓰는 이 도로지만 제 땅이 저는 이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밖으로 더 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더 나가게 되는 결과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이 정도 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땅의 면적, 폭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왜? 2m 곱하기 단순하게 그냥 15m 또는 17m만 보시면 거의 35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약 10평 정도를 더 넓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는 면적이 좀 작았던 이유가 뒤로 제가 저희 부지 경계보다 면적이 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것이었고요. 뒤로 더 물러난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 결과로는 더 넓어졌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 이거 경계 복원 측량을 하는데 금액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한 60만원 전후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의 경제적 이익은 훨씬 많아진 거죠. 왜? 땅 자체가 10평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더 넓어졌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땅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집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 나는 이 경계가 여기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로 보강통벽을 공사를 했는데 향후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경계 보건 측량을 했더니 우리 땅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도 손해뿐만이 아니라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차를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주차도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땅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 보건 측량,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